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늘은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몸이 조금 도드라지기는 하는데 저번에 살구빛 나는 거 한번 입었는데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주위분들이, 지인분들이. 그냥 처음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제 입사를 하죠. 저도 신입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을 처음 할 때는 제가 정장이 한 10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넥타이도 이제 요일별로 색색별로 다 다르고 셔츠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차고 제 사무실 운영한 지가 조금 오래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장 바지는 갖춰 입으려고 해요. 구두랑. 근데 이제 위에는 티를 입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공감대가 가져. 안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옷가게를 딱 가면 동일 디자인이라고 해도 색상별로 다 사거든요. 뭐 8개 색상이 있다, 5개 색상이 있다 그러면 다 사거든요. 편하게 입으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슷한 옷을 입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계속 돌려 입는데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계속 찍으니까 또 애매하네요. 근데 또 옷 사러 가기가 남자 입장에서 또 굉장히 귀찮은 거라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대충 또 찍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임대사업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대사업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가를 해서 임대사업자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주거용 건물이 많으셔서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셔서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또 별도의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뭐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제 별도로 내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임대사업자랑 주택 임대사업자랑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약간 혼선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맨 처음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게 나오고 나서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게 새로 신규 법안이 생기고 나서 저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5년 기간 딱 채우고 나서 바로 지워버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한 14년인가 15년도 정도에 임대사업자가 생겼어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개설을 하시게 되면 뭐 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세 감면, 세금 감면, 뭐 이런 종종 뭐 괜찮은 혜택이 있어서 그때 너도 나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제 좀 등록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비교되시는 게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었어요. 임대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임대소득이 꽤 높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세금 신고를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임대소득이 나오면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금도 의무적으로 이제 계산하셔서 내셔야 되는데, 좀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연간 2천 이상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좀 겁이 나셔서 이제 딱 커트라인 2천만 원 딱 나오자마자 뭐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시당초에 다가가는 느낌이 좀 달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해 다들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1억이면 부가세가 1,000만 원이 붙어서 1억 1,000만 원에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가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대사업자를 냈었을 때 감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사업자는 1억짜리 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새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 목적으로 임대를 놨을 때 취득세 1.1%? 그게 이제 없었어요. 감면 둘 다. 이쪽은 부가세 감면, 임대사업자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그래서 처음에 5년짜리가 있었고 8년짜리가 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때 당시 5년짜리를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5년, 8년짜리가 있나요? 뭐 이제 저는 저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이제 좀 그때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계속 바뀌어서 저도 지금은 공부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10%를 감면받기 위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1%를 감면받기 위해 이제 내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취지는 좋았어요. 이거 맨 처음에 이제 10% 깎아주고 1% 깎아주고 이러려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너도 나도 내라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말소를 시켰어요. 딱 5년 채우고 나서 2010년도 하반기 정도에 2010몇 년도 이제 2010년도 하반기 정도에 나라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문자가 이렇게 막 무작위로 발송이 됐어요. 주택 2주택 이상의 임대를 돌리고 계시는 분들 임대사업자 내세요. 3주택 갖고 계신 분들 임대사업자 내서 신고하세요 해서 2020년도 안 됐을 때 한번 무작위로 문자가 한번 1, 2년인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처음에 감면해 준다고 하더니 세금 거두려고 미리 준비를 한 거였네. 뭐 다 이해는 했어요. 어차피 다 성인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 뭐 처음에 깎아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 세금 거두려고 뭐 와장창 이제 가입 시켜놓고 나중에 확 거두면 되니까 이제 이런 취지일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나라가 운영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야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와요. 지금은. 그 전에는 임대사업자라는 게 없어도 개인 신용이라든지 물건담보로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현행은 임대사업자를 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도 조금 뭐 신경을 쓰시려고 하면 임대사업자는 필수 요건으로 조금 내셔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매수를 했지만 이제 중간에 못 팔죠. 내가 5년짜리를 들던 8년짜리를 들던 여기서 이제 1% 감면받고 10% 부가세에 대해서 감면받았는데 그 중간에 되팔게 되면 뱉어야죠. 그러니까 뭐 할인 받은 거니까 다시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낼라 그러면 또 쉽지가 않죠.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내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분양을 뭐 한 7, 8억 선, 뭐 10억 선 받으셔서 거의 뭐 엄청나게 이제 뭐 부가세 혜택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거를 내라. 아니면 오피스텔 1억짜리를 분양을 받으셔서 1000만 원 부가세 감면을 받았는데 오피스텔 가격도 떨어지고 관리하기 귀찮아.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팔려고 했더니 부가세 1000만 원 뱉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죠.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감면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택임대사업자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좀 그림을 잘 그려놨죠. 뭐 이것저것 혜택 줄 테니까 내세요. 감면해줄게. 근데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진다. 자, 뭐 기본적인 임대사업자는 이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설명을 드리려고 앞서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실 때 임대소득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이제 좀 안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부분, 근데 신축 분양에 한정돼서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주택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분양받아서 임대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신규 법안으로 나온 건데 그냥 단순하게 취득세 조금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 조금 감면해주고 그때 양도세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양도세를 다 냈어요. 제가 지금 작년에만 양도세를 한 3, 4천 냈고 재작년도 3, 4천 냈고 올해도 양도세 낼 게 한 800,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직업이 이거니까 근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냈던 거 양도세 다 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반환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개업자지 세무사는 아니라서 이제 양도세 관련은 최소한의 지식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할 때는 5년짜리가 있었어요. 5년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뭐 단기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뭐 8년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공공분양임대, 뭐 민간임대 분양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이죠. 개인이 아무거나 사갖고 그냥 임대 돌리는 대부분 이제 그런 형식인데 주택임대 사업자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게 뭐냐면 일을 두세 번을 해요. 일을 두세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를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를 하라고 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자, 임대차 계약서 또 별도로 쓰고 집주인분 입장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잘 모르셔서 대부분 두부 겪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두 번 하죠. 일반 임대차 계약서 적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적어요.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뭐 이게 한 6장, 7장으로 돼 있는 뭐 별도의 서식이세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면서 의무적으로 쓰셔야 되는 서식. 자, 그거를 또 구청에 신고를 하죠. 자, 구청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를 하는데 또 임대차 3법에 임대차 뭐 신고를 별도로 또 해야 돼. 자, 이게 과연 뭔 짓인가? 한 번 신고하고 또 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이제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죠.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내려오겠죠.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역 세무서로 이제 얘기가 날 거고 세무서랑 구청이랑 합동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털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왔을 때는 너무 대놓고 이게 신고를 안 하시는 분 말고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겁을 많이 주죠. 임대 동의를 안 했을 때, 임대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이제 12월 달까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부기 신고, 부기 등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다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다 라는 거를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과태료가 5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자, 부기등기는 뭐냐면 그냥 홍길동 밑에 임대사업자입니다 해서 그냥 한 줄 더 넣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 뭐 그것도 또 시키고 표준계약서 또 시키고 임대신고, 월전세 신고 시키고 자,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과로는 내지 말고 그냥 세금 내라. 취득세 내고 그 부가세 내셔라. 이게 나중에 편해요. 이거 임대사업자 내서 등록면허세 내고 뭐 기타 등등 신경 쓸 바에 안 내시고 한 채 갖고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임대사업자라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유튜버만 쇼츠인가요? 잠깐 뭐 몇 초짜리 동영상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500만 원 딱 해가지고 앞에다가 뭐 화면 띄워놓고 뭐 막상 들어가면 별 내용 없는 올해까지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하시고 귀찮은 건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난 딱 이렇게만 하면 깔끔한데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 이제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그냥 보실 분들만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우선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딱 이 정도 선이에요. 그 이상은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세금 걷는 게 1번이죠. 나라에서는 세금 걷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감면받으려고 뭐 사업자를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임대를 놓지만 나는 5년, 10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임대 수익을 볼 거야 해서 막상 사지만 귀찮아서 중간에 깨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계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되게 조금 뭐 아예 앞뒤 틀이 없이 제가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오목조목 따져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